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좋은 일요일 점심입니다. 제가 오전에 원래 등산을 아차산을 가기로 했는데 배가 살살 아파갖고 오후로 늦췄어요. 친구가 좀 완전 짜증을 내는데,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밥을 제가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올라가기 전에 하나 찍고 그다음에 예약을 하나 걸어놓고 갈 테니까. 뉴스는 지금 엄청 많이 다운을 받아놨는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누구 버전 같은데 또 이것도 너무 또 많이 나가면은 또 탈퇴가 많으니까. 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어저께 뉴스가 되게 많이 캡처를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급한 것부터 YTN 연합뉴스인가? 근데 미국이 그 3월 달에 금리 올릴 확률이 50%가 넘었어요. 오, 이거 충격이에요. 자, 제목 이제 뉴스를 볼게요. 뉴스와 제 차트를 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금리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부동산, 주식, 경제 이런 거에 관련 있는데 미국 금리 올리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왜? 우리가 따라 올리니까 문제죠. 이제 한 중반 이후 가면 이제 물가도 안정된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야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만, 금리가 물가가 안정됐을 때 금리 안 올리려고 딱 했는데 미국이 다다다다 올리면 우리도 다다다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항상 그랬어요. 자, 제목을 볼게요. 미 연준 3월 금리 인상 시장 전망 확률 56%예요. 지금 엄청 높아진 거예요. 이따 뭐 표를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가 이제 남녀 앵커가 나왔는데 이주열 앵커가 나온 거예요. 씩 웃으면서 쪼개기는, 아유, 자기 퇴임 3월 달에 하는데 1월 달, 2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한 달 건너뛰는 달입니다. 우리 지금 12월 건너뛰는 것처럼 1, 2월 하고서 그 다음에 4월이에요. 그러면 1월에는 올리는 게 누구나 다 99% 이제 워낙 주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저도 솔직히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 6월에 올린다고 시뮬레이션 해놓고 있는데, 그 이러다가 2월에도 올릴 것 같아. 모르죠, 일단. 그 확률과 그렇게 됐을 때 차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과거의 금리와 우리 뭐 경제, 부동산, 주식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YTN 뉴스, 연합뉴스구나, 연합뉴스. 아침에 이걸 딱 보고서 놀래갖고 제가 이걸 먼저 올려야겠다 싶어서, 자, 기사를 보면요. 오는 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지난달 31일 기준 56.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오른 거래요. 2배. 야, 이렇게 한 달 만에, 그러니까 한 25% 됐다는 얘기잖아요. 20 몇 프로였다가, 그러니까 확률이 되게 적은 거야. 왜? 그때는 6월이 확률이 제일 높았어. 근데 갑자기 당겨진 거라니까.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한 5, 6개월 전만 생각해 보세요. 한 7월 달, 6월 달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때 어떤 게, 미국이 2024년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고 그랬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연준 의장이 그랬다니까, 파월, 슈퍼 파월이. 그러다가 뭐 2023년으로 땡기다가 이거 어차하면 이거 잘못하면 이거 물가 때문에 물기는 맨날 트랜지시래, 맨날 일시적이래. 그러다가 이제는 그걸 포기했대. 물가 이거 장기적으로 우상한데. 그 다음부터 말이 바뀐 게 22년 말에 올릴 수도 있대. 그러다가 22년 6월 달에 올릴 수 있대. 그러다가 지금 뭐예요? 56.5%로 3월이래자, 3월.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 달 있다가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3월 인상 확률 73%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목이 잠겨서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에어컨을 꺼야겠네요. 에어컨 바람이 자꾸 모니터에 부딪혀서 제 입으로 오니까, 숨 쉴 때 이게 탁 들이마시면 갑자기 건조한 공기가 확 들어오니까 목이 탁 잠겨요. 이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하루 종일 트는 건 아니지만 틀었다 껐다 하는 이런 비에, 아시겠습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맨날 와이프한테 바가지 먹고, 어떻게 막 전기요금이 50만 원 나온다고 난리예요. 자, 이건 뭡니까? 자, 보세요. 이게 커런트 타겟 레이트 0.0에서 0.25인데 이제 이게 올릴 확률이에요.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프 보면은요, 53.8%로 높아졌대요. 이거 프로바빌리티가,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6월 달이 우세했는데 원래는 12월 달이었어. 그보다도 더 먼저는 2023년까지는 없었어. 그러다가 1년 땡겨져 갖고 올 연말이라 했다가 또 6월이라 했다가 이제 3월이야. 이거 이제 확률이 점점 높아지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금리 올리는 건 뭐 거의 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이주열 총재가 퇴임하기 전에 2월 달 올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올릴 가능성도 높아진 거죠. 전에보다는 아예 없었는데. 왜냐면 한 2월까지는 물가 기저효과 때문에 2월 이후에는 조금 이제 수그러질 거거든요. 왜냐면 작년 2월 3월 달부터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년 동월 비율은 이제 덜 올라요. 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상승은 하겠지만. 그 와중에 야 이제 금리 인상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샥딱 시켰는데 미국이 뒤통수를 빵 때리는 거예요. 주열아 뒤통수 좀 와봐라. 너 뒤통수가 참 이쁘게 생겼구나 하면서 땅 때린다니까.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기사를 좀 볼게요. 이거는요 연말 기사예요. 그저께 기사예요. 그저께 기사.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중요한 기사 있으면 제가 계속 다운을 받아갖고 지금 한 수십 개가 지금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골라서 하거든요. 시장이랑 딱 상황에 맞추고 또 겹치기도 하고 뭐 그저께 나왔던 기사가 오늘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묶어서 해요. 근데 이거는 그저께 기사인데 오늘 미국 연준 3월 인상설 높아진 거 그거랑 관련됐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껴놓은 거예요. 한은 올 금리 2, 3차례 인상 연 1.75%까지 높일 것. 1.75는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주장한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제가 그래프를 딱 그리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8월, 11월, 1월, 6월, 11월 그러면 5번 아니에요. 그럼 1.75라고. 1.75가 뭐냐면요. 이번 0.5까지 내리기 직전에 최고점이 1.75예요. 1.75에서 2번 내쳤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갖고 빅스텝으로 내리고 0.5 내리고 이래가지고 0.5까지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시대가 온 거예요. 0%대 금리가. 그래서 제가 이주열 총재가 1.25까지는 높여놓고 그 다음에 정상화가 1.75거든요. 저는 제가 금리 정상화가 저는 1.75라고 봐요. 그래갖고 1.75라고 그러는데 딱 진짜 제가 전망하고서 6개월 있다가 1.75의 얘기가 이제 거의 막 굳어지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 그러니까 1.75까지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실물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런 방구 없다. 이런 방구야. 이런 방구 없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작년 8월 달에 올리느니 마느니 할 때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이나 건설사 유튜버들 있잖아요. 유튜버들 있잖아요. 폭등론자들 금리 올리면 안 된대. 서민들 다 죽이는 거래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 안 죽었는데 서민들 한 번 더 올렸는데 또 안 죽었는데 0.25 한 번이라도 올리면 서민들 다 죽고 자영업자 다 죽을 거라고 그러지만 2014년부터 자영업자는 죽고 있었어요. 제가 알아요. 그거는 저 옛날부터 조사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직격탄이 온 거지.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 이제 정부의 숙제고, 그렇게 못 올린다고 했을 때가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코로나. 그러다 나중에 또 11월에 올린다니까 델타. 이번에 뭐 오미크론 얘기 안 하네. 왜 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 나는데 금리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 안 하대요. 왜? 너무너무 이주열이 주입식 교육을 해놨어. 1월 달에 올릴 거야. 올려. 안 올리면 역적이야. 이렇게 팽배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구도 없어. 오미크론 얘기도 없어. 맞죠? 그 다음 그리고 이게 금리가 비이성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 정상화예요. 정상화. 정상화라는 얘기는 1.75까지 올려야지 정상이 된 거야. 지금도 비정상이야. 1월에 올려도 비정상이야. 변화가 없다고 계속 이렇게 밝혔다. 시장도 이제 보세요. 이주열은 올릴 거다. 시장도. 이거 도는 공동격 조사라고 했잖아요. 시장은이 맞아요. 시장은. 이건 단독형 보조사인가? 일단 그래요. 시장은 은는이가 주격 보조사죠. 주격 조사죠. 근데 이 도라는 거는 이주열도 인정하고 미국도 인정하고 엘리엇도 인정하고 아포유도 인정하고 아포유 인정하나? 하여튼 시장도 무게를 싣고 있대요. 이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인정한 거야. 이제 싫어도 할 수 없어. 왜냐면 이 총재가 금리 정상화 기조를 수차례 강조한 데다. 이게 주입식 교육이야. 이주열 총재가 학력고사세 될 거라면 아니다. 학력고사도 아니겠다. 연합고사 시대인가? 그때 연합고사였나? 이주열 총재 나이면? 이주열 총재가 성룡보다 두 살 많은 거 알아요? 62년생이야. 아니 52년생이야. 성룡이 54년생인데. 왜냐면 저는 잃어버린 쌍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주열이랑 성룡이랑. 원래 성룡이 한국 사람이야. 아니다. 이주열이 원래 홍콩 사람이야. 근데 나이가 저는 성룡이 더 많은 줄 알았더니 이주열 총재가 더 많더라고. 형 여전히 완화적이나 분석이 나오겠다.
자, 이주열 총재가 머리가 진짜 좋아요. 나중에 욕 안 먹으려고 미리미리 밑밥을 계속 깔았어요. 이럴 때를 올린다. 올리고 말고 안 올리면 역적이야.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하니까 시장도예요. 아포유도. 그다음에 얼음공장도. 그다음에 뭐 꼰대들도 뭐 상승 유튜버들 있잖아요. 근데 다 인정해. 근데 전에는 처음에는요. 올리면 죽일 놈이었어. 근데 이제는 인정하는 분위기야. 왜? 시장도, 아포유도, 얼음공장도, 꼰대들도, 그다음에 지코노미도, 뭐냐, 봉다방도 다 인정해. 경기 회복 국면, 뭐 성장률 4%, 통화 정책 정상화에 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상화. 그러니까 댓글이 자꾸 그러세요. 저는 아파트 폭락한다 그러니까 폭락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상화라고 그러세요. 8억이 15억 됐다가 10억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폭락이 아니고 정상화예요. 그게 맞기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소비자 물가 목표치가 2%인데 지금 3.7%죠. 그리고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이게 뭐냐면요. 올해 말 기준금리가 이제 보세요. 이게 뭐냐.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원은 올해 1분기, 4분기 두 번 올려갖고 1.5%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1월달 올리고 뭐 참 쳤다 올리고.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이에 대응해 하느니 기준금리를 0.75%까지도 높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수석 연구원 이 친구 입장은 이제 물가 때문에 올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됐고 금리도 이제 급하게 많이 올렸고 하니까 좀 쉬었다가 연말에는 한번 올리자. 이런 그 뭐랄까 분석이었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내년이 아니라 올 12월 아니 6월 아니 4월 이렇게 돼버리면 이에 대응해 하느니 기준금리를 1.75%까지 높일 수도 있다. 맞잖아요. 제 말이 딱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올리는 거는 미국이 때문에 올린 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올린 거야. 이주열 총재가 유치원 때 그 수영장 가서 물가에서 놀다가 빠진 적이 있어갖고 그 삼촌이 구해줬단 말이야 그때. 그래갖고 물에 대한 그 물가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갖고 물가만 얘기만 나왔다면 금리 올리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물가 때문에 이제 3번 올렸어. 어휴 다행이다. 한숨 쉬자. 딱 그랬는데 갑자기 주열아 일로 와봐. 너 뒤통수가 이쁘더라 하면서 파월이 뒤통수를 딱 때리면 근데 파월이 나이가 더 많나? 이주열 총재가 맞나? 어쨌든 하여튼 파월이 뒤통수 딱 때리면 떠밀려서 또 올린다니까. 우리 미국 때문에 떠밀려서 올린 경우 되게 많아요. 자 지금부터 그 차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그래프 거시적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건 미국 300년 차트예요. 다우존스 300년 플러스 미국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때부터 1700년 때부터예요. 그때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기금을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40년마다 사이클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했어요. 한 번 올리면 40년 올리고 한 번 내리면 40년 내렸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40년 내려라 40년 올려라 홍기 내려 홍기 100개 안 내려. 자 이번에 작년이 최저점인 건 알죠? 0.318이야. 지금 1.4 1.5예요. 지금 5배 올랐어요. 5배 1년 만에. 근데 그럼 작년에 0.318 코로나 때문이었지만 이때까지 내릴 때 그럼 최고점이 몇이었냐? 쭉 올라가면 여기 있죠? 요거 81년 9월 달에 15.84야. 뭐? 1.5도 아니고 15.84야? 여러분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4, 1.5에서 왔다 갔다 하죠. 1.7% 갔지만 하여튼 1.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게 지금 40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3배, 5배 올랐는데? 3, 5, 15니까 5배 맞네. 0.3에서 1.5면 5배예요. 그런데 15.8에서 1.5면 10분의 1이죠. 야, 미국 기준 10년물이 15.8이라면요. 그 회사채나 무슨 부실한 기업체들은 막 20%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임플란트도 아니고. 그러면 얘가 40년 동안 오르기 전에는 언제부터 올랐냐? 그러니까 쭉 따라 내려가 보니까 41년 10월이네. 뭐야 이거 2차 대전 하다가 바닥 찍었네. 1.98. 여러분들 1.98에서 3%, 5%, 7%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5.8 갔다니까. 그러면 15.8에서 14, 13, 12 할 때 야 이거 잘못하면 1% 깨지는 거 아니야? 미친놈을 했는데 0.3까지 갔다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5% 얘기하면 1.5인데 5% 얘기하면 또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5%라고 해도 81년에 3분의 1이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40년 사이클을 최초로 세계 지구상에서 최초로 발견한 게 엘리엇이에요. 왜? 남들은 최근에 40년 빠진 건 알아. 또 그 전에 40년 오는 건 알아. 근데 이게 주기가 있다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예요. 이거는 엘리엇밖에 몰라요. 왜? 안드로메다에서 다 이런 거 연구했거든. 자, 그 와중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 올라가는 건 언제 고점 친다고? 2060년에 2020년에 바닥 친 거는요. 40년 후에 고점을 친다고. 그 와중에 뭐 3년 빠졌다가 1년 올랐다가 5년 상승했다가 또 2년 빠졌다.
지랄을 하겠지. 여기서도 빠질 때도 그랬다니까. 올라갈 때도 그랬어요. 올라갈 때도. 그러니까 최근에 1.7 갔다가 뭐 1.5 딱 빠지니까 엘리언님 40년 동안 오른다더니 빠졌는데요. 아이고 그 몇 달 빠진 거 가지고 진짜 그냥 뒤통수 파월처럼 짠. 자, 지금의 상황은 이거는 1850년부터예요. 이제 150년만 170년만 봅시다. 자, 다우존스가 있고요. 이거 요 파란 게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물가지수. 이거 전년 동월비예요. 근데 퍼거슨 왈. 지금의 폭등 금리는 60년대 하반기의 폭등과 똑같다. 왜? 장기적으로 2%대 근처에 안정돼 있던 금리가 치솟았죠. 이때도 장기적으로 안정됐던 금리가 치솟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10년 동안에 이런 폭등이 왔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폭등이 온다는 얘기니까. 근데 왜 그래요? 전쟁. 그 퍼거슨이 8월 달인가 그때 인터뷰에서는 CNBC 인터뷰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대만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쟁 물가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때도 1차 이게 중동전이죠. 1차 월쇼크, 2차 월쇼크 다 중동전이었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멀쩡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먼저 나올 것 같아. 대만보다. 그러면 얘가 좀 잠깐 안정돼요. 이때도 안정됐다가 떴다니까. 이때도 한 번 떴다가 눌림목 노루목 말고 눌림목 한 다음에 뜬다니까. 이게 3, 4년 후에 온다니까. 그럼 그때쯤이면 아파트가 많이 하락하고 있을 텐데 그때 폭락이 온다고. 처음에는 천천히 하락해요. 한 1, 2년은. 그러다가 3, 4년째부터 폭락이 온다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근데 미국,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준금리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40년 주기설이 있겠죠. 자, 80년대까지요. 미국 파란색 기준금리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예요. 40년 동안. 40년 이제 넘었지. 이제 한 41년 동안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영국 올려, 노르웨이 올려, 다 올렸죠. 지금 다 올리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이제 독일 얘네들만 올리는데 영국마저도 올렸어요. 영국마저도. 자,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제 왜냐면 올린 나라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꼭 해달래.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자, 미국 기준금리는 올해 세 번 올린다는 거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것도 0.5고요. 이것도 0.5에 이것도 0.25고요. 이것도 0.25예요. 같은 0.25인데 왜 이렇게 커요? 로그 차트라서 그래요. 자, 일단 미국 올릴 거야. 영국 올렸습니다. 노르웨이 올렸어요. 뉴질랜드 올렸어요. 코리아, 폴란드, 아이슬란드, 페루, 헝가리, 콜롬비아, 아싸라비아. 항상 이걸 하잖아요. 제가 콜롬비아 하면 항상 아싸라비아 하잖아요. 근데 댓글 달았어요. 칠레 할 때는 왜 마질레 안 하냐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페루, 헝가리, 콜롬비아, 아싸라비아, 칠레, 마질레, 체코. 등산 가는 친구 지금 전화 오고 있는데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하여튼 그만하겠다. 빨리 끝내야겠다. 자, 우리 70년 동안 보면요. 자, 우리 봅시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1번이 물가 안정이에요. 1번이 2%예요. 2%. 그러면 금리랑 물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물가 올리는 거죠. 그 중에서는 그게 소비자 물가예요. 자, 그럼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거는 생산자 물가가 올리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한두 달 정도 텀으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생산자 물가 올리는 게 누가 올려요? 수입 물가지수가 올리죠. 왜냐면 우리 생산자들은 우리 원자재나 이런 거를 다 한국에서 캐내가지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수입해서 하잖아요. 밀도 수입하고 석유도 수입하고 철강도 수입하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결국은 생산자 물가 결정하죠. 수입 물가 지수를 제가 엑셀로 그래프를 전년 동월로 만든 게 이거예요. 이런 그래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엘리엇 방송에서만 맨날 보여드리는 거죠. 자, 수입 물가 지수 당연히 갑자기 치솟은 때가 언제예요? 73년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59%, 79년 2차 오일 쇼크 64%, 그 다음에 IMF 때 57%. 이때는요, 원자재는 별로 안 올랐지만 환율이 올랐어요. 왜? 700원, 800원 하더니 환율이 2,000원 갔잖아. 그러니까 100원 주고 사오던 거를 200원 주고 사와야 돼.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당연히 치솟지. 그러니까 이 당시만큼은 원자재 값이 그렇게 안 올랐어요. 환율이 올랐어, 환율이.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50.6%인데 이때는요, 원자재와 환율이 동시에 올랐어요.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았던 거 아시죠? 유가가 사상 최대인 147달러 갔어요. 여기 유가. 이거 유가고요. 이 분홍색은 환율이에요.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올랐어. 자, 그런데 지금도 35%까지 올랐어요. 지금도 유가가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한 7, 80달러 갔잖아요. 근데 이게
그 월간 기준으로 10달러가 저점인데 80달러 갔다니까 8배 올랐어요. 8배. 근데 환율은 조금 올랐죠. 제가 환율 폭등을 예상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각 국면마다 환율이 안 오른 적이 없어요. 물론 몇 달 차이, 6개월 차이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 볼게요. 오늘 환율은 주제가 아닌데 73년도에 오일 쇼크 나갔고요. 이 당시는 고정 환율제였어요. 금리 폭등이 시켰어요. 환율을 폭등시켰어요. 그다음에 79년에 오일 쇼크 났을 때는요. 고정 환율을 또 폭등시켰어요. 그 다음에 변동 환율제로 바뀌었어요. 변동 환율제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했죠. 자,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환율 2,000원 간 거 아시죠? 이렇게 유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는요 147달러 갔어요. 유가가 사상 지금도 안 깨지는 사상 최대치예요. 환율이 1,600원 갔어요. 아시죠? 자, 근데 지금 유가가 올랐어요. 근데 환율이 안 올라.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4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전부 환율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만 별로 안 올라. 100원 오른 게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올해 사단을 낼 것 같아. 일단 환율 얘기는 그만하고, 자, 이걸 좀 확대하면 이거예요, 이거. 자, 수입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요.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13%까지 갔어요. 미국, 우리나라 둘 다 9%까지 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7%예요. 지금 얘네랑 비교하니까 얘가 낮아 보이지, 이게 10몇 년 만에 최고치라고. 지금 다시 보면요. 지금 이 3.7, 3.8 요게 10년 만에 최고치라니까. 근데 여기서 좀 쉬었다가 또 올라봐요. 그러면요 이렇게 된다니까. 20년 만에 최저치가 된다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2번 올렸어요. 2번 올렸어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1월 달에 올려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올려요. 11월 달에 올려요. 이걸 제가 7월 달에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2번을 맞고 3번째도 맞으려고 그래. 근데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 2월 달에는 안 올린다고 그랬거든, 나는. 엘리엇은 2월 달에 올린 건 없어요. 6월 달이라고 했어. 근데 미국이 미친놈처럼 또 이 3번을 올린대잖아.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월 달에 또 올릴 수 있다고. 즉 2주열 퇴임 전에 2번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왜? 올리면 욕 바가지 먹을 것 같아. 뭐 더 대선에 개입하려고 그러냐, 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다음 차트 나오나? 요 차트를 볼게요.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3.78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우리 기준금리 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 올라가고, 뒤늦게 미국이 또 금리 올라가면 우리는 금리를 또 올린다고. 왜? 물가가 이제 좀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쉴 때도 됐잖아. 근데 미국이 올려버리면 우리는 쫓아서 올라간다니까. 미국은요 남의 나라 사정 안 봐줘요. 지네 나라,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지네 나라 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어. 지네만 살려면 돼. 근데요,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 금리를 올린 적이 이렇게 올렸죠. 연두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올렸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2번 올렸죠. 그다음에 지금 올리고 있죠. 자, 이 경우를 봤을 때요. 자, 우리의 1번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가 2% 안정이 됐어. 여기 빨간 선이 2%예요. 2%인데 왜 우리가 미친 듯이 올렸을까? 미국이 미친 듯이 올려서. 미국이 처음에 올릴 때는요, 우리 낮췄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계속 올리니까 떠밀려서 올린 거예요. 즉 이때는 물가랑 상관없이 올렸어요. 자, 또 이번에도 봅시다. 이번에도 이때도 물가 지수가 2% 안 넘어. 1% 가고 오히려 저물가를 걱정해야 될 텐데 갑자기 우리 금리를 올려 2번이나. 왜? 미국이 올렸으니까. 미국이 처음에 올릴 때는요, 우리 낮췄어요. 근데 미국이 계속 올리네? 떠밀려서 올렸다니까. 자, 이때는 미국 때문에 올린 게 물가 때문에 올린 게 아니에요. 또 X표예요. 자, 그런데 2010년대에 보면요, 미국이 7년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했어. 동결 건조 라면 스프. 그런데 우리가 이때 왜 올렸어요? 혼자 미친놈처럼? 왜 따로 놀아, 따로 국밥이야? 물가가 이렇게 안정됐다 갑자기 막 치솟는 거야. 4.6%까지 가는 거야. 그럼 따라 올렸다니까. 근데 이때 부동산 어땠어요? 그 전에는요, 미국 때문에 올렸을 때는요, 주가 아파트 올랐고요. 이때도 아파트 올랐어요. 근데 물가 때문에 금리 올렸을 때는 아파트가 3년 동안 폭락을 했어요. 음마 40% 빠지고, 기억나세요? 렉슬, 목동 아파트, 용인 수지까지 그 버블세븐 무너질 때.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미국 금리가 올렸어요? 안 올리고 있어. 내년에 올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벌써 올해구나. 그렇지. 근데 작년 8월부터 올린 건 뭐예요? 물가 때문에. 물가가 막 2.5% 가다가 이제 3%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올리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폭락한다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미국과 상관없이 물가 때문에 금리 올렸을 때는 아파트가 폭락을 했었다. 미국 때문에 올렸을 때는 아파트가 계속 폭등했다.
즉 근데 그럼 지금은 과거 이 X표일 때랑 비슷하냐 동그라미일 때랑 비슷하냐 하면은 동그라미죠. 이해 가시죠? 기술적 분석이 이거예요. 과거 통계의 반복성, 그 다음에 확률, 어느 확률이 높아요? 아, 이번에는 그 물가 때문에 금리 올렸어도 옛날이랑 다르게 계속 아파트 폭등할 거야. 뭐 부동산 꼰대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겠죠. 얼음공장이나 뭐 그다음에 아포유나 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차트입니다. 친구한테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때는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그쵸? 근데 약간 이 최저금리 5.1까지 갔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13이면요 사상 최저예요, 최저. 근데 여기서 슬슬 오르네. 신용대출 금리도 오르네. 근데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 왜 올라요? 별거 아니거든. 왜? 이때에 비하면은 아직도 엄청 낮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뒤늦게 우리가 따라 올려. 그 다음에 계속 올려. 그러니까 시중은행 금리가 그만 올릴 만도 한데 시중은행 금리가 더 올라버려. 길기가 더 급해져. 그러니까 아파트가 개폭 나가네. 이때 개짜를 붙여야 돼, 개짜를. 왜? 2년 빠졌다가 9개월 반등했다가 3년을 빠져갖고 6년을 빠졌다가 6년을 40% 빠졌다니까 40%. 자, 근데 지금도 어떠냐?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그 금리가 계속 빠져. 아파트는 계속 올라. 잠깐 쉬었다가 또 빠져. 또 빠져. 왜냐면 이때 시중은행 금리가 쭉 반등을 할 때인데 갑자기 이주열이 여기서 2019년 7월 달에 금리를 갑자기 내려버리네. 그러면서 초저금리로 가버리네. 그러니까는 그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던 걸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계속 조정하려다가도 신나고 다시 오른 거야. 근데 최근에 금리가 슬슬 신용대출 금리 오르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2.39가 최저 바닥이에요. 노무현 때에 비해서 반토막 났네. 근데 좀 올라. 근데 괜찮아, 올라. 왜? 이때에 비하면 엄청 낮으니까 절대 수치가. 근데 최근에 기울기 보실래요? 확대. 최근에 기준 신용대출 금리 올라가는 기울기 보실래요? 요거 기울기 보실래요? 요거 이때랑은 차원이 다르죠. 요때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거 뭐예요? 얘 죽는다는 얘기예요. 김현미 언니가 여기서 왜 나와? 여기 문재인 대통령 다음인데, 빨리 나도 꼴 보기 싫으니까 이거 빨리 김현미 치우고 여기다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누굴 넣어야겠어. 아니 우리 와이프 넣을까? 그만.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빨리 더 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친구 전화 와가지고 빨리 전화. 자, 퇴임 전 입주율 금리 2번 올리나? 저도 솔직히 자신 없으니까 물음표 한 거예요, 물음표. 어쨌든 미국 연준 3월 금리 인상 전망이 시장 전망 확률이 56%로 2배로 늘었대요. 2배로 늘었대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제 아차산 가서 건강을 좀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음악을 틀고 올해도 재즈의 Beautiful Now.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